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2008년부터 자회사인 미쓰비시 항공기를 통하여 소형 여객기 스페이스 제트를 개발해 왔는데요. 미쓰비시의 당초 계획은 2013년 시제기 개발 완료, 2018년 납품 시작 예정으로 2016년에는 미국, 일본으로부터 447대의 선주문을 받는 등 순항하는 듯 했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면서 납품이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후 개발이 계속 지연되자 주문자로부터 취소가 계속 이어지고 또한 개발비도 증가하는 등 미쓰비시 항공기는 재무 초과 상태로 모회사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재정적인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6번째의 납품 지연 뉴스가 나왔습니다. 1월 24일 교도통신의 기사 내용 및 이에 대한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입니다. 미쓰비시의 국산 제트 여객기 6번째 납품 연기 2021년 이후로 미쓰비시 항공기가 개발 중인 국산 최초의 제트 여객기 스페이스 제트와 관련하여 금년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1호기의 납기를 내년 이후로 재연기하는 방침을 굳혔다는 것이 24일 알려졌다. 연기는 6번째이다. 고객의 신뢰 저하는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항공회사의 계약을 취소할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미쓰비시 항공기는 현재 운항에 필요한 형식 증명이라고 불리우는 나라의 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여 미국에서 비행 시험을 하고 있다. 다만 당초 작년 6월에 완성 예정이었던 최신 시험기의 완성이 여의치 않은 부품 사정으로 인하여 금년으로 연기되어 있었다. 게다가 국토교통성에 의한 서류의 심사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여기까지 기사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동 경제학에 있어서 콩코드의 오류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다. 매몰 비용 효과라고도 부른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시작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의 개발은 어려움이 극에 달했었고 투자를 계속 지속하여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적자를 확대시키고 급기야는 추락사고라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투자를 하면 할수록 회수할 때까지는 멈출 수가 없게 되는 심리적 현상을 콩코드의 오류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동시에 철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의 상식이 되었다. 스페이스 제트 사업의 성공은 기원하지만 철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한다. 1962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전후 첫 프로펠러 여객기인 YS-11 이래의 사건인 만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다. 어째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마무리 조치를 잘못해서 이를 그르친 것인가? 제트 비행기 개발이 너무 벅찬 것인가? 지나치게 안이했던 것일까? 기술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어쨌든 슬픈 사건입니다. 프로젝트 스타트인 2008년 시점에서는 취항 예정의 2010년대 전반에 선진 근거리 제트 여객기가 될 터였다. 그러나 결국 2010년대에 론칭하지 못하였는데 그 사이에 엠브라에르라는 브라질 항공기 제작사는 보다 진화된 기종을 개발하였다. 상대적으로는 구식화한 것, 납품 스케줄에 거듭되는 지연으로 인한 신용을 잃은 것, 이상의 두 가지를 고려하면 스페이스 제트 9MRJ의 영업은 심각하게 될 것 같군요. 지금까지 연기하게 된 상황이라면 기업에 대한 신뢰성은 이미 제로에 가까울 것이고 자칫하다가는 일본의 다른 기업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연기를 반복하는 이상 미츠비시의 전망은 아니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납기를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일본인으로서 아주 창피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완전 철수하여 회사도 임의적으로 정리하면 된다. 미츠비시는 옛날에 재벌색이 강하기 때문에 내 구역 의식이 강하고 또 자긍심이 높다. 미츠비시 그룹의 몇 개 회사와 업무적으로 거래를 했었는데 그렇게 느껴졌다. 혼다와 같이 서로 도우면서 부문이 다르더라도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로 하지 않고 높은 쪽이 낮은 쪽을 매도하기도 하는데 낮은 쪽의 모럴의 저급함이 눈에 띈다. 미츠비시 자동차의 리콜 숨기기, 미츠비시 전기의 상사의 괴롭힘에 의한 자살을 봐도 알듯이 항공 부문도 중공업, 상사, 은행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이 넣어지고 과도한 압력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무리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구입 예정 회사는 주문을 취소하고 엠브라에르나 봄바디어 등으로 갈아탔다. 취소뿐만 아니라 위약금 청구도 있을 것이니까 팔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내년 이후 순조롭게 내공 검사를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에 더 이상 사주는 항공회사가 있을까이다. 가달기 있어 몇 번이고 좋지 않은 상황이 속출한다면 민간 제트 여객기는 첫 개발이라고 할지라도 더욱 더 안정성을 의심하게 된다. 아무리 전투기라든가 수송기의 제작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으로부터의 라이선스 제조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항공회사도 리스크가 있는 기체를 비싼 돈을 내고 사주는 어리숙한 곳도 아닐 것이다. 사고 나서 안 좋은 사정으로 비행할 수 없다면 쓰레기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장기 수리라도 해야 한다면 영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회사라도 해체되어 버린다면 부품의 공급이나 개선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물러날래야 물러날 수도 없는 곳까지 와 버렸지만 이대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회사가 이륙이 가능할까? 미츠비시의 비행기 제작에 있어서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500대 이상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거듭되는 납품 지연으로 항공회사로부터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발주 취소가 이어져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본의 항공회사 외에는 발주 재고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500대나 판매를 하는 것은 절망적인 숫자인 것 같습니다. 미츠비시는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요?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여객기 개발에 이 이상 헛된 돈을 낭비하는 것을 그만두고 보잉이나 엠브라에르의 권리 일체를 매각하여 조금이라도 부채 회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는 2013년 납품 예정이었지요. 어째서 8년씩이나 지연이란 말인가? 이것은 이제 개발 납품 지연의 세계 기록을 목표로 해주기 바란다. 계획 발표 시에는 신기술 도입으로 신선미가 있었지만 이미 기술적으로도 일반적인 것이 되어 버려서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무리가 아닐까? 혼다 제트와는 다르게 개발에 시간이 너무 걸린다. 가장 위에서 리드하는 기술자의 자질의 차이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들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축적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후 딱 끊겨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는데 다른 분야는 계속해서 진보해 왔다고 해서 갑자기 중형 제트 여객기를 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F1의 혼다 엔진도 과거 이상하게도 강했지만 철수를 했다. 복귀 노력을 반복해서 최근이 되어 의기양양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엔진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역시 공백기의 여파는 큰 것이다. 더 이상 정상적인 것을 만들 수 있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미츠비시가 세계에서 형편없는 기업이라는 것을 영원히 어필하려는 것과 똑같다. 이제는 어느 곳도 주문 따위는 하지 않겠지요. 빨리 그만두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배 이상 들어가는 느낌 밖에는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라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 이것이 일본의 회사가 하는 짓이 맞나? 정말로 창피하다. 이제는 이 회사의 창업 사원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 신뢰도가 내려갔다면 회사도 납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주가 어려워져서 적자로 사업 철수가 예상됩니다. 국산 제트 여객기는 아직 개발 단계로 운항의 목표를 세우는 단계에 와 있지 않은데도 나라의 인증 취득을 목표로 미국에서 비행 시험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 의한 서류의 심사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성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서류 심사의 절차를 확인 중에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된다. TV 드라마의 제국중공업의 모델이 미쓰비시 중공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드라마의 대기업병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 단기간으로의 기간 연장의 반복은 신용을 잃을 뿐이다. 국수집의 배달, 아니 그 이하라고 평가를 받아도 어쩔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로켓의 발사는 현장 책임자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지가 가능하다. 미쓰비시도 현장 책임자들은 납기를 맞출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사의 무사한 일주의로 잘못된 정보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활약했던 제로센 전투기를 생산했던 미쓰비시가 전후 미국에 의해 항공기 개발을 금지당하여 상당히 긴 공백기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던 꿈이 산산조각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혼다는 혼다 제트라는 10인승 이하의 초소형 제트 항공기를 개발하여 납품을 이미 시작하였고 현재 순항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산업도 조금 더 발전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